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김은주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2급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당좌자산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 강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터넷 강사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 아이디 가지고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텐데, 보통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냐면, 선생님 250페이지에 3번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책이 없으면 답변을 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뭐 사무실이 됐든 집이 됐든 책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책 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카톡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 보여주면 제가 보고, 아, 요거 하고 바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렸고,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자,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2015년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 본문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앞서 처음에 이제 강의자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 알려줘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글씨를 크게는 안 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총 매출액과 순 매출액의 차이,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혹시나 이 책 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도,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내용은 알려줘야 되겠구나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 출제 경향을 적어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이론하고 실기를 좀 같이 제가 적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단원을 공부를 하고 이제 복습할 때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을 할 때 좀 유용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좌자산의 종류 뭐가 있었지? 생각이 나면 넘어가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그 부분 공부하고,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떤 것들이 있더라? 알겠어요. 그럼 넘어가고, 좀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듣도록 이제 제가 유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 또 하나가 좀 강의가 되게 좀 짤막짤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보고 이걸 언제 다 듣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가 금방금방 끝납니다. 좀 짧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나는 순 매출액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또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찾기 쉽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당좌자산에 놓고 한 1시간짜리 30분짜리 강의를 딱 올려버리면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뭐 클릭해서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 이제 내용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제 끝에 2장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오죠. 그 객관식 문제하고 이제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 나오는 해답을 여러분들이 보면 해답 뒤에 뭐가 있어요? 또 자체 평가하기라고 써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이 단원을 잘 이해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걸 당좌자산이라고 했는데, 당좌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숫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전산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좀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아주 센 기초 과정 아니죠? 현금은 뭐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당좌 예금이 뭔지 몰라, 보통 예금이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전산 회계 1급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계정 과목들이 당좌 자산이겠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보통 여기까지를 자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단원을 강의를 드릴 때는 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 나머지 기타의 당좌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좀 강의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하고 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회독 할 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전산 실습을 하다 보면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번호가 2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때, 자,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죠, 나온 김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장기간, 자, 단기간이 아니에요. 기업이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올 수 있겠죠. 또는, 자, 주식인데 1년 이내에 처분이 확실시돼요. 그런 경우에 당좌 자산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1회 독재는 넘어가시고 2회 독재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108번이 뭐였죠? 108번이 외상매출금, 110번이 받으러움인데, 이걸 전산 실습을 할 때 대손 충당금을 쓰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109번, 받으러움이 110번이니까 받으러움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111번,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현금과 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금고에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장부상에 계산돼야 될 현금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현금과 부족인데, 이거는 성격이 자산은 아니고요. 임시계정이에요. 경우에 따라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에서 당좌자산 코드 번호에 있길래 좀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AT라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TAT, FAT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FAT 프로그램에서는 소모품이 재고자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소모품이 재고자산 쪽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좀 헷갈리죠. 근데 일단 우리 과정은 전산 세무니까 재고자산이 아니라 당좌자산에 일단 제가 집어 넣어 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요한 거, 어느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가 범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돈, 통화.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 현금입니다. 통화 대용증권. 자, 이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의미하는 거겠고, 그래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언제든지 이거 내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금. 자, 이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요구볼 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현금으로 주세요 요구하면 바로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 결산일 또는 재무상태표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준이라고 가끔 이렇게 써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회계 기준은 크게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두 가지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죠. 대기업이나 수출이나 수입. 그럼 이제 외국 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그 외의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그 외라 하더라도 국제회계 기준 선택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인이 한 4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국제회계 기준 적용 대상은 한 1700개, 1800개? 40만 개 중에 거의 극소수죠. 그래서 전산 세무회계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 2.35 했죠. 자, 문단번호 2-35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준 2.35 이렇게 쓴 거고,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국회계 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이거를 오늘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를 또 이게 새로 단장을 했더라고요. 어느 홈페이지나 http로 시작하죠. kasb.or.kr 뭐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회계 조문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게 찾아서 출력을 하게 되면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한 50페이지, 1000페이지 넘는 걸 한 50페이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가지고 좀 서비스를 제공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타인 발행 수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뭐냐면은 은행을 가면 수표를 거래를 하죠. 자기압 수표 본 적 있죠. 우체국을 가면 우편한 증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일, 만기일 같은 거 도래한 거예요. 도래한 공채나 사채 이자표. 이거는 뭐냐면,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제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고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사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밑에는 이자 지급 교부표라고 이제 쿠폰 같이 뭐가 있고, 이자 지급 교부표에는 이자 지급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자 지급 교부표에 써져 있는 자, 이자 지급 일자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쿠폰을 떼서 제시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종이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통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배당금 지급 통지표,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인터넷으로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증권거래 전용 계좌를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나 뭐 동부증권이나 대우증권 이런 데 가서 증권 전용 계좌를 만들면은 이제 배당금 지급 결의하면 그러니까 증권거래 계좌에 그냥 입금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이런 지급 통지표를 줘요. 그러면 내가 이 통지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어요. 전도금, 이거는 현금이 다른 부서에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외부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쓰게 되면 재무상태표 같은 게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쳐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업에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따로따로 보고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예금, 보통 세무조사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상, 장부상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같은가 확인을 합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없는데 수표를 막 발행하면 부도 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부도 나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관리를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유사한 것들. 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기타 여러 이제 금융상품들이에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그만 팜플렛 같은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품 안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아까 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단기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제외해야 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만기가 또 1년 이내이면 1년이 넘어가면 장기니까 1년 이내이면 단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1년을 했을 때 이 1년은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일 또는 뭐 재무보고일, 결산일 이런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계의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넘어가나 1년 안 되나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딱 만기가 1년 후에요. 단기금융상품이에요? 장기금융상품이에요? 12월 31일에 하지 않는 한 단기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딱 1년이면 단기로 하라고요? 장기로 하라고요? 장기. 다시. 딱 1년이면 단기로 하라고요? 장기로 하라고요? 단기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단기매매증권. 자,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인데 아까 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에서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으로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주식이나 채권은 이자율이나 뭐 주변 환경 시장에 따라 변동폭이 있죠. 주식 같은 거 이거 운이 좋으면 하루에 15%도 오르고요. 내가 주식 잘못 사면 하한가 맞으면 푹 떨어지잖아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이런 거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단 이제 CMA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것들. 자, 이거는 만기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가끔 사고방식이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진짜 현금 아닌데 현금성 자산 아니냐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직원 가불금, 돈 빌려준 거 이런 거 이제 대여금이고 우리가 우표로 물건 살 수 없죠. 자, 우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니까 통신비, 수입인지,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자, 세금과 공과. 그리고 아까 수표 들어간 게 현금성 자산이 많았는데 선일자 수표는 이거 매출 채권으로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이제 구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음 받고 싶어요? 수표 받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수표 받고 싶겠죠? 근데 제가 당좌예금 잔액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만기가 이거 발행일이 3개월 후인 수표를 발행해서 써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선일자 수표인데 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 같은 매출채권과 성격이 유사하죠. 당좌 차월,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얘는 당좌 예금에서 빼지 말고 단기 차입금으로 하랍니다. 이따가 이제 바로 밑에 예제 1번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거는 우리 K의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장기금융상품으로 봅니다. 자, 내가 당좌 계약을 맺고자 할 때는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얼마 이상 강제적으로 예금을 해둬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증금 성격. 그래서 자, 이거 뭘로 하자?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금융상품 말씀드려봤죠. 자, 예제 1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수업 들으실 때 가급적이면 좀 이런 이제 계산기 있죠. 계산기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물어보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우선 통화 900만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타인 발행 수표 200만 원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타인 발행 어음은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타인 발행 어음은 이거는 매출 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도 매출 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그런데 500만 원 썼는데 이 중에서 사용이 제한된 게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미안하지만 다 써버렸는데 왜 또 지우라고 하지? 400만 원만 해당되고 그러면 보통 예금 중 100만 원은 자, 보통 예금 중에 100만 원은 이거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이죠.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따로 보고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8, 9, 10, 11, 12, 1.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넘어가죠. 자,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는 예금, 말 그대로 예금을 했을 때 증서를 주는 건데 양도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에는 이자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만기에 들고 있으면. 자, 아무튼 얘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금융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저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 있는데, 자, 이거 당좌예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빼지 말고 그냥 자, 이 경우에 당좌예금 8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당좌예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더해 주시면 2,500만 원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그래서 자, 이거 참고로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여기에도 근데 그냥 당좌예금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무조건 부도가 아니라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500만 원 마이너스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적어 놓는데 당좌예금은 내가 이자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지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좌예금에는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만 당좌차월에는 이자가 붙어요. 저 그럼 다시 한번 내용들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좌예금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따로따로 보고하고, 자, 만약에 당좌차월이 있는 상태에서 예금을 하면 당좌예금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우선 당좌차월을 없애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당좌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원재료를 1000만 원을 구입을 해요. 원재료 1000만 원 늘어나고, 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때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됩니다. 근데 당좌예금이 500만 원밖에 없죠. 모자른 500만 원은 당좌차월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 사례 이후에 현금 8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당좌차월부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은 당좌예금을 늘려줄 거예요. 저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객관식 문제가 좀 나와요. 뒤로 넘겨보면 한 7, 8, 한 10페이지 정도 좀 뒤로 넘어가면은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저 이거 자, 주제가 써져 있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번과 2번이 해당되죠. 문제를 그냥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지폐 맞죠? 자, 이렇게 쓸게요. 1번. 20만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사용 제한 예금은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니까 제외해야 되죠.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입 인지는 인지세, 세금과 공과, 우편한 증서 맞죠. 금액 쓰실 때 2만 원, 20만 원 공의 숫자 잘 보고 쓰세요. 우편한 증서 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이거 장기금융 상품이죠. 만기가 2년이니까 당좌예금 15만 원 더해야 됩니다. 13만 원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더해 보시면 57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저 2번 문제. 자, 이거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거 물어봤습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은 뭐라고 했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통합하여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정기예금 적금. 자, 이거 1년 이내인 경우에 유동자산. 당좌차월은 유동부채고, 선일자 수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일자 수표는 앞에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제가 적어드렸죠.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봐달라고 했죠. 그래서 4번에, 자, 4번이 틀렸네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매출 채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셨고, 그럼 다음에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